12시에는 많이 모이겠죠? 제 강의라 이렇게 오손도손 이렇게 배우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저는 이 사업을 2014년도 3월 17일 날에 사인을 했고요. 오늘 제품에 대한 강의는 전반적인 내용은 제품을 잘 쓰시고요. 잘 알리는 그런 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이 사업은 저희가 뭐라고 하나요? 판매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나만 쓰면 된다고 하지 않나요? 각자가 잘 써야 되는 것도 맞는데 많은 분들이 제품을 잘 못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또한 안 쓴 제품 몇 가지 있는 것도 있고요. 남자 제품도 되게 괜찮은데 제가 못 썼더라고요. 최근에 들어서 남자의 그 맨 오일 프리라고 해서 에센스가 있어요. 세럼이. 그걸 발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반짝거리지? 네, 남자분이 그 남자 게스트한테 데모를 하는 걸 보고 저도 발라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써봐야 내가 어떤 체험을 해줄 때 그런 사례들을 발생할 수 있고요. 경험이 쌓일 수가 있는데 많이들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전 제품의 달인이 된다면 많은 분들한테 후원을 할 때 제품에 대한 자신감도 있을 것이고요. 노하우에 대한 간접 체험에 대한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오늘의 시크릿 아카데미에서는 제가 제품에 대한 저희 노하우를 포함해서 많은 필드의 그런 경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쓰고 잘 알리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2014년도 3월 17일에 사인했을 때 그 오피스텔이 여거 4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만한 방이에요. 오피스텔 방에 방석을 깔고 앉아있는 분들이 이 탁자, 조그만한 탁자에 제품을 깔고요. 다이소에서 팔만한 그런 대야 있죠. 빨간 대야. 그런 걸로 데모를 했고요. 데모를 대부분 안 받고 플랜만 듣고선 바로 사인하고 막 그렇게 비즈니스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냥 이 박스는 그냥 쟁여놓는 거. 그리고 미팅만 하면 되고 안 되면 반품하는 거. 뭐 이렇게 그냥 그런 분위기로 했었던 상황에 제가 들어갔고 그 무리 속의 분위기는 어땠냐면 그냥 다단계 하는 아줌마의 집단들 그런 느낌? 하지만 다른 네트워크와는 다르게 조금 반짝 빛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노는 아줌마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사업을 하거나 뭐 영업을 하시는 그런 좀 차려입은 분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것 같은데 젊은 사람이 저 혼자였어요. 지금 뭐 전체 시크릿을 보면 30대가 되게 많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저 혼자 딱 그랬고 제가 왔을 때 그 어르신들, 그 언니들, 큰 언니들이 다 쟤는 뭐야? 저 어린애는 뭐지? 이런 표정으로 바라봤고 제가 좀 잘 할 수 있을까 이 사업을?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저 혼자였고요. 스폰서님, 저희 권영애 스폰서님 소실적에 딱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시스템에 합류하는 사람이. 나와서 제가 제품에 대해서 3일 만에 제가 다 뜯어봤어요. 저희 스폰서님은 제품을 안 쓰시고 사업했던 분이시고요. 제품 쓰는 방법을 모르셨던 분이신데 제가 3일 만에 제품을 다 뜯어보고 써보고 카스에 공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걸 보고 쓰신 분이 저희 스폰서님이세요. 아 저렇게 쓰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파트너 때문에 제품을 쓰게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비즈니스 실버였을 때 제가 후원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품을 제가 썼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품에 후광이 비친 광명이라고 하죠. 신세계다. 어떻게 이런 제품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태어나서 저도 써봤던 게 많을 거잖아요. SK2나 뭐 에스티로더나 랑콤이나 좀 유명한 것들 하나는 다 써봤거든요. 근데 그 어떤 제품도 저한테 만족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비싸니까 한번 써본 거. 그리고 내가 뭐 어떻게 사진 같은 거 찍으면 좀 보기 좋잖아요. 랑콤 병 이쁘고. 그러니까 어떻게 과시하기 위해서 한번 써본 정도인데 이 제품을 제가 접했을 때는 실제 뭐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은 아니었으니까 시중에 호기심이 있었지만 정말 괜찮을까? 써봤을 때 이렇게 여기서부터 전율이 확 오르면서 이 제품은 제품 체험만 해주면 무조건 사겠다. 이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알기만 한다면 이 제품 무조건 다 쓰겠다라는 어떤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3일 만에 싹 뜯고 다 써보고 나서부터 저희 사업은 시작됐던 것 같아요. 제품을 빨리 안 쓰신 분들은 표정이 달라요. 표정이 안 좋다 그러면 제품을 안 쓰고 계시는구나. 사업 설명을 안 듣고 계시는구나. 딱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뭐죠? 확신이라는 거는 제품력에서 오고요. 사업을 계속 듣다 보면 확신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이게 전달 능력이 안 돼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잘 쓰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릴 건데 와우팩을 잘 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요? 제품을 다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일단 비치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지금 만약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 쓰던 거 다 쓰고 바꿔야지라는 생각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소비자의 마인드고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이 도구로 아이템으로 내가 전 세계 유통망을 깔겠다라면 내가 이 아이템 바꿔야죠. 내가 유통망의 CEO가 되는 것처럼 이 제품을 싹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 쓰던 제품은 일단 제끼시고요. 싹 바꿔놓으세요. 그냥 화장대에다가 올려놓으셔야 되죠. 그린라인과 블루라인. 그 다음에는 거실에 핸드크림과 풋크림은 우리 가족이 누구나 쓸 수 있게끔 비치하면 좋고요. 그리고 욕실에는 클렌징 라인과 바디 라인이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제품을 잘 비치해 놓고요. 아예 쓰던 제품을 싹 내리시고 비치를 해보시고 써보세요. 그랬을 때 다시 손이 안 갈 정도로 저희 제품력은 있기 때문에 쓰던 거 다 버리게 되지 않나요? 바닥 청소하거나. 근데 남 주면 또 남들한테 저거 독성 물질인데 저거 들어가면 또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죠. 저는 그냥 버렸던 것 같아요. 신랑이 뭐라 미쳤다고 하지. 근데 싹 버렸는데 또 비누는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싹 버렸는데 이 독성 물질을 가지고 모르는 거죠. 본인들은 그게 모르는 거. 아무리 알려줘도 본인이 깨닫지 않으면 모르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하면서 그 아깝다고 다 다시 갖고 오는데 좀 싸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쓰시는데 저희 제품은 특이한 점이 뭐냐면 기초 라인도 있는데요. 마스크 팩이 있습니다. 보약을 맨날 먹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밥을 맨날 먹는 것도 중요한데 유기농 식단 뭐 중요한데 거기에 우리가 뭐 보양식을 들어가게 하잖아요. 삼계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있나요? 오리탕? 장어? 뭐 이런 것들? 스테미너? 보양식? 그런 것처럼 마스크팩은 우리들의 피부톤 아니면은 어떤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마스크팩이 저희가 5개가 있는데 5개가 처음에 박스를 오픈하면 이게 뭐야 도대체 영어로 써있고 뭐 이거 설명서도 못 알아듣겠고 몰라요. 하지만 이 쓰다 보면 되게 간단하고 되게 쉬운 거거든요. 제대로 쓰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스크팩에 대한 걸 말씀드릴 건데 그린 라인 쓰기 전에 먼저 블루부터 쓰셔야 돼요. 블루 라인이라는 게 기초 라인은 수분 라인인데 미네랄 성분이 저희가 온리 들어가 있잖아요. 수분 공급 라인이지만 처음 접하는 미네랄이에요. 우리 몸은 반응을 합니다. 내 몸과 친숙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밀어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거니까 이건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걸 꼭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누구에게요? 파트너에게. 2주에서 한 달 이내에 너한테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피부에 각질층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올라옵니다. 왜? 각질을 벗겨내는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벗겨내면서 피부가 호흡을 하게 되면서 피부 속에 있었던 잠재됐던 어떤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걸 반응으로 나타나요. 그거 명현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미네랄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동안의 각질층은 제대로 뺀 화장품이 없어요. 그래서 영양을 넣어도 피부가 계속 땡기고 건조한 이유. 영양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저희 제품은 그걸 다 벗겨내고 피부를 호흡하게 하면서 각질층이 되게 얇아지면서 우리 피부가 숨을 쉬게 하면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버텨야 돼요. 그렇다고 막 뒤집어졌어. 그런 경우에 쓰지 말고 당분간 병행을 하면서 쓰시도록 하는 게 좋고요. 일단 기초 라인 같은 경우에 스킨, 세럼, 크림이죠. 블루 라인은 크림이 3종류가 있습니다. 나이트 크림, 데이 크림, 수분 크림 있죠. 근데 수분 크림과 나이트 크림은 밤에 쓰시는 게 좋아요. 데이 크림은 오전에 쓰시고요. 수분 크림 같은 경우에는 수분 되게 많아요.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오전에 바르면 좀 밀리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나는 안 밀려 그러면 오전에 쓰시면 돼요. 수분이 너무 공급받고 싶으면 오전에 쓰시면 되고 밀린다 그러면 이거 저녁에 써야 되는구나 내 피부는.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제 그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재생 라인인데 피부 속에 침투력이 아주 강하죠. 바르자마자 없어지죠. 영양크림, 영양세럼 이런 것들은 보통 기름이 많이 들어요. 광물성 기름. 하지만 저희 제품은 온리 식물성에다가 미네랄이 원료이기 때문에 피부 속에 되게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남아나죠. 그래서 꼭 알려주세요. 네가 쓰던 제품과 차별성은 뭐냐? 베개에 안 묻어날 거야. 네, 피부 속에 되게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알려주시고 재생 라인인데 특히 아이세럼과 아이크림 바르면 15분 만에 효과를 보는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특히 아이백에 아이주름이 되게 깊은 사람들. 그러니까 눈가에 고민이 많은 분들은 아이세럼, 아이크림을 같이 발라주시는 게 아주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아이세럼, 아이크림을 바로 사인이 안 나왔을 때는 일주일만 써보라고 줘버리세요, 사장님.
그래봤자 다 쓰겠어요, 일주일 동안. 예,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눈가를 체험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샘플 작업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상대방도 아 나도 저렇게 행동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내 제품을 3일이나 일주일 동안 줘버리시고 써보시고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한다면 다시 만나서 그분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플랜 제시를 또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초반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린라인 닷 같은 경우에 그렇게 쓰시고 2주일 정도 블루를 쓰신 다음에 2주 뒤부터는 아침엔 블루, 저녁엔 그린 이렇게 병행을 하셔도 되게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했고요. 지성 피부인 경우에는 블루를 한 달 정도는 더 쓰시는 게 좋아요. 지성 피부는. 마스크팩도 이렇게 쓰는 거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바디, 그러니까 우리 피부의 면적은 제일 많은 게 뭐죠? 우리 피부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조직이. 아주 큰 조직인데 그 중에 얼굴은 그 조그마한 거죠. 몸이 되게 목부터 이 연결된 바디가 되게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몸 관리를 안 하시는 거죠. 저희 이렇게 미팅하면요, 30대 이후, 중후반 이후는요, 다 거칠거칠해서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진짜 손 만지면요, 되게 그러니까 특히 주부들 되게 심각하거든요. 저희 핸드크림 한 번만 데모해줘 보세요. 그 피부에 닿는 그 느낌과 향기가 이게 발림성이 달라요. 저희 그 파트너 중에 어떤 동탄 쪽에 계시는 분은 핸드크림 한 번 바르고 나 그냥 패키지로 살게. 이런 분들도 꽤 많이 봤거든요. 특히 여자분들은요, 어떤 제품을 하나를 만족을 하면 스킨케어는 싹 바꿔버리는 경우 되게 많아요. 만족도, 왜? 신뢰가 가니까 하나의 제품만 써도 이 정도야? 라면 바꾸는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이 스킨케어 제품 중에서 이런 정도의 효과를 보는 제품이 거의 시중에 없어요. 그것도 이런 가격대에. 원래 가격대는 높잖아요. 10만원대의 가격대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살 때는 반값도 아닌 3분의 1의 가격으로 살 수 있다. 3만원대의 바디 제품 치고 이런 제품력은 없다라는 거죠. 제품 데모도 필요한데 일단 내가 쓰기 위해서 제대로 써야 된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욕을 한번 해보시는 거 되게 좋고요. 입욕할 때 솔트 앤 오일 스크럽을 조금 덜어서 입욕하시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데모하는 경우에는 제가 좀 이따도 말씀드릴 건데 관절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실제 후기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절염이나 손이 좀 많이 붓는 경우가 있거나 조금 움직이기가 불편한 분들은요. 그러니까 플랜 제시하기 전에 솔트 앤 오일과 바디버터를 1대1로 섞어요. 스파츌러로 덜어서. 이런 정도로 섞어가지고 스파츌러 섞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문제 있는 손 피부에다가 덕지덕지 발라요. 손 비닐 장갑을 씌웁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세신하고 이걸 씻고 오시라고 해요. 닦아요. 보여줍니다. 그리고 움직여보라고 하세요. 문제성 있는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체험했을 때 많은 효과를 보시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뭐 치료약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거에 미네랄에 의한 그런 작용 때문에 개선에 어떤 도움을 주니까 그런 걸 또 활용해 보시면 그래서 바로 즉시 사인 3명 나오는 그런 경우도 많대요. 와우, 어머 이래가지고 이게 움직이니까. 예,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고, 일단 바디 제품 중에서는 샴푸 린스가 있죠. 샴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데모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저희가 트래블 키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을 해서 탈모가 있는 분들한테 혹은 조금 피부 두피 질환 이런 거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을 좀 수소문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선물을 줘도 괜찮은 그런 가격이거든요. 혹시나 그 사람이 만약에 마음에 들어 사업을 한다면 대박이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리스트업을 해서 대시를 한다면 괜찮은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샘플을 막 돌리진 말고요. 그런 대상을 찾아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바디 제품 중에서 저희가 이제 솔트는 그렇지만 미네랄 솝 있잖아요. 미네랄 솝 같은 경우에 이번에 설날에 활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비싸지 않잖아요. 이번에 또 설 명절 이렇게 뭐라고 하죠? 할인 패키지가 나왔잖아요. 그거 활용해서 선물을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부담은 없고요. 이것도 리본 포장을 하면 되게 이쁘더라고요. 시크릿 리본 있는 거 아세요? 4,000원이라고 하던데 그걸 리본으로 딱 묶어서 우리가 쿠션 파운데이션도 이렇게 포장하기 되게 이쁘더라고요. 미네랄 솝은 한번 쓰면 어떻던가요? 쫀쫀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비누는 세정력만 강하기 때문에 되게 건조해지고 이게 뭔가 뽀드득한 건 있지만 느낌이 되게 건조하잖아요. 좀 기분이 안 좋죠. 하지만 저희 제품 미네랄 솝을 바디 세신을 하게 되면 쫀쫀한 것도 있지만 세신이 되게 강력하게 됐다, 되게 깔끔하다, 마무리가 되게 깨끗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예. 탄력도를 또 높이는 것 같아요. 미네랄 성분으로 인해서 이 제품이
되게 독특한 건 거의 천연에 가깝지만 되게 단단하게 만들어졌다. 원래 천연은 단단하게 안 만들어져요, 비누 자체가. 예. 근데 미네랄 수업은 그렇게 만들어져 기술력에 의해서 이 제품 한 번 쓰면 다른 비누를 또 못 쓰겠어요. 저 미네랄 수업 쓰고선 드봉 비누로 다시 손이 가던가요? 오이 비누로 손이 가요? 절대 안 가죠. 이게 진짜 내 몸을 생각하는 걸 이제 생각만 바꾸면 다른 비누를 절대 못 쓰겠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모든 사람이 미네랄 수업을 쓰게 하자. 그리고 이제 솔트 스크럽은 뭐 족욕이나 입욕하실 때 활용하시면 되고, 욕조가 없으신 분들은 족욕하시면 되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 되게 높은 굽을 신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족욕을 또 활용을 많이 하는데 다음날 하나도 안 아파요. 이게 계속 축적이 되거든요, 여자들은. 근데 다음날 또 멀쩡해요. 족욕을 하면 미네랄이 공급되면서 노폐물도 빠지면서 되게 효과를 많이 받습니다, 족욕으로. 솔트앤오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욕조에 첨벙하면 그 효과는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향기와 이 오일의 피부에 스크럽을 하는 거 그거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입욕을 할 때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고요. 바디버터를 바를 때 아토피 있는 분들은 물기를 완벽하게 닦고 나서 덧바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바르지 마시고, 아토피 있는 분들은 완벽하게 물기 제거하고 소량을 덧바른다. 한 2번, 3번 정도 이렇게 바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바디버터는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사장님들. 그러니까 아토피가 있다, 바디버터 하나 그냥 천물 줘버려요. 쓰고 나서 다시 만나 했는데 그분이 사업에 뛰어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80%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효과를 그렇게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데 간혹가다 더 뒤집어졌다. 어떤 맘들은 그게 무서워서 안 쓰고요. 어떤 맘들은 오히려 더 쓰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 효과를 훨씬 더 많이 본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만 사람도 있어요. 우리 사회 미네랄로 다큐에서 이런 대상을, 아토피나 질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100명 중에서 48명은 완치가 됐대요. 41명은 호전 반응을 보였다라는 건데 10명 정도는 무반응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기 때문에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다는 걸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 그러면은 내 자녀가 많이 반응이 없거나 반응이 좀 안 좋게 일어나면 100명 중에 10명이 네 자녀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셔야죠. 그쵸?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계시니까. 기초라인 아까 쓰는 방법 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린라인 같은 경우 활용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지속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스킨케어는요. 고현정이 하루아침에 이뻐졌나요? 전지현도 하루아침에 이뻐진 거 아니고요. 그들은 세안하는 것부터 쓰는 거, 스킨케어를 바르는 것부터 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습관을 들인 분들이세요. 그리고 물론 관리도 받겠지만 보약 먹는 거 중요하지만 맨날 우리들이 유기농 음식을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스킨케어를 하셔야 된다. 1차적으로는 클렌징을 제일 잘 하셔야 돼요. 클렌징을 잘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제품들은 클렌징을 너무 뻗겨내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는 세안은 너무 잘해, 2중 3중 세안을 하면서 자꾸 늙어가죠. 자꾸 뻗겨내긴 하는데 보습이 안 들어가고 영양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늙어가는 거죠. 사과를 냉장고에 하루 동안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쪼그라들죠. 수분이 빠지면서 주름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수분을 우리가 뺐으면, 노폐물을 뺐으면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노폐물을 빼야 되는데 중요한 것도 사람의 피부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성 피부 있으시죠?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기름기 많지 않나요? 지성 피부의 1차 세안제는요, 머드 비누로 하셔야 돼요. 머드 비누. 만약에 화장을 하는 지성 피부다라면 클렌징 밀크를 하신 다음에 머드 비누로 세안하시는 거 맞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저는 이 에이 클리어 제품 있죠? 여드름 전용 세안제로 나온 제품, 그 제품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성 여드름 피부는. 그 제품을 썼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피부가 미세한 거품이에요. 계변활성제가 없기 때문에 미세한 거품인데 하면 되게 뽀드득한데 순간 뽀드득하면서 타올로 닦아내면 되게 촉촉해요. 이 경험을 되게 신기해. 전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여드름 세안제라고 하면 지성용일 텐데 뽀드득한데 이렇게 촉촉하지? 마무리가? 되게 신기했고요. 저는 이 에이클리어 제품 저도 선호는 해요. 워낙 각질이 많이 벗겨져 나가는 사람이랑 이 각질이 되게 잘 손쉽게 벗겨져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촉촉함까지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건조한 피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세안할 때 물 세안만 하세요.
건조한 피부는 악건성인 경우는 오전에 물 세안만 하세요. 밤새 자고 우리가 저녁에 세안하고 자잖아요. 그럼 내 피부에서 좋은 피지만 나와요. 좋은 피지는 물에 온도 미온수로도 헹궈져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그거를 뭐 세안제를 쓰시면 건조함을 더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오전에 아침에 세안할 때 반드시 미온수의 물 세안으로만 하시고요. 저녁에는 클렌징 밀크와 딥클렌징 같이 쓰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악건성이라 클렌징 밀크 하고요. 토너로 그냥 2차 세안을 했어요. 그래도 충분히 합니다. 클렌징은 잘 되고요. 마지막에 남아있는 노폐물이 우리가 화장솜으로 스킨으로 딱 닦아내면 계속 나오지 않던가요? 일반적인 스킨으로는 잘 그게 안 돼요. 저희 스킨은 기능 3가지를 완벽하게 하는 거죠. 노폐물 제거도 하지만 pH 밸런스도 맞춰주고요. 수분 공급까지 해줘요. 이 3가지를 완벽하게 해주는 스킨은 잘 없어요.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상태에서 화장솜에 스킨으로 덜어서 이렇게 닦아내도 노폐물이 잘잘 닦여 나간다는 거죠. 예. 이렇게 클렌징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마스크팩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초반에 와우팩을 구매하셨다라면 한 달 동안에 집중 써보세요. 나는 이걸 내 얼굴을 광고해야 돼. 전지현은 아니지만 네 얼굴 뭐 했니? 라는 소리는 들어야 광고가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내가 얼굴 변화시켜보자 라는 시간 투자를 하셔야 돼요. 남자 여자 상관없습니다. 남자분들도 물어보시는데요. 얼굴 좋아지면 뭐 했냐고? 혹시 시술 받았냐고? 이런 파트너 되게 많이 봤어요. 남자분들도. 마스크팩 5가지를 활용하는데 그에 앞서 주 2회 정도의 딥클렌징을 필수로 한다. 각질 제거하실 때 특히나 이런 오일 성분이 들어간 이런 팩을 하기 전에 무조건 하셔야 돼요. 필링 밀크를 하든 필링 젤을 하든 각질 제거하지 않은 상태 오일 성분의 마스크팩을 하면 밀립니다. 각질 때문에 안 들어가요, 오일이.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 필링 밀크는 어떻게 쓰시냐? 물기가 있는 상태로 1차 세안하고 나서 그 상태로 한다. 하지만 이 친구는 민감성 피부용이 적합해요. 피부가 되게 건조하거나 지성 피부에는 조금 이게 맞고요. 그러니까 지복합성이다, 지성 피부다, 아니면 보통의 피부다라면 필링 젤이 맞습니다. 근데 내가 처음부터 막 피부과 시술도 많이 받고 빨갛빨갛한 이 언니한테 필링 젤을 너 써봐, 얼굴 각질 잘 벗겨져 이러면 얼굴이 확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너는 이걸로 적응부터 하고 난 뒤에 이거 써야 돼 라고 알려주시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이 필링 젤은 우리가 일반적인 데모날 때도 많이 활용하는 제품이죠. 와우팩 구매하자마자 3일 동안 이걸 하루에 한 번씩 한다. 피부톤이 한 단계 없대요. 특히 피부 칙칙하신 분들. 저희 제품은 각질 제거 처음부터 하시고 나서 마스크팩 하면 정말 일주일 만에 얼굴이 변할 정도예요. 마스크팩 중에서 이거 있죠? 리커버 마스크 사람들 지금 쓰시는데 와우팩 구매하고 한 2달 동안 다 써버렸다. 손 한 번만 들어보세요. 꽤 계시네요. 어떻든가요? 별로 느낌 없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5번은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거 하나밖에 안 줬어요, 사장님. 사장님들은 되게 감사하신 거죠. 저희는 한 박스밖에 안 줬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썼을 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피부가 달걀 껍질처럼 부들부들하다? 예, 저는 뭐 실제 깊은 주름이 있진 않았기 때문에 뭐가 좀 고민이었냐면 약간 이 얼굴에 약간 좀 탄력도랑 피부결, 예, 이게 썼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좀 약간 쪼아졌다. 그리고 달걀 껍질처럼 되게 맨들맨들해진다 이런 느낌. 예. 그러니까 주름이 없으신 분들, 주름이 잘 없는 분들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 특히나 피부 조직을 당겨주잖아요. 물과 맞닿아야지만 이 효과를 봐요. 물 없이 그냥 저 팩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과 맞닿았을 때 피부 속에 깊숙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얼굴에 물을 묻히거나 토너를 혹은 토너를 집어넣거나 섞어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셔서 바를 때 아주 빠르게 목 여기는 꼭 발라주셔야 돼요. 얼굴만 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늘어진 거를 당길 수가 없어요. 얼굴만 하면. 그러니까 목하고 여기를 연결하셔서 발라줘야 돼요. 여기 바르시고 얼굴 싹 바르시고요. 고민 있는 분은 긁어서 더 발라주세요. 그러면 15분 만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이거나 한 달에 한 번 결혼식 갈 때 한 번 이러시면 효과 없다고 하는 거예요. 초반 집중해서 아예 그냥 한 달 동안에 그냥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파트너한테 남 주지 말고 너 혼자 써. 이틀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이 맞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저희 제품 과잉돼도 괜찮아요. 초반에는. 하지만 한 달 뒤부터는 일주일에 2번 정도로 좀
줄여주세요. 초반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낫고요. 그리고 이 M4 같은 경우에 쓰실 때 저는 저희 스폰서님이 이걸 물로 헹궈버렸다고 그런 분들 간혹 계세요. 반드시 자석으로 제거한다. 3분 만에. 이 시간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극대화 되는 시간이고요. 다른 자석을 쓰시면 안 돼요. 생체 자기에 맞게 자석을 맞는 거기 때문에 강력한 자석을 쓰신다고 뭐 이렇게 후루룩 딸려든다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머드팩 같은 경우에 따가울 거라는 걸 미리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죠. 얇게 발라야 됩니다. 저희 제품은 얇게 바르시고요. 시간은 지켜서 이렇게 헹궈내실 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서멀 마스크랑 이렇게 스크럽 마스크, 서멀 모이스처 마스크는 개봉하시고 빠른 시간에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오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모양이 변질되거나 하면 이 뜨거운 기가 많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쓰실 때 한번 꼭 저어주시고요. 그리고 그걸 꼭 알려주세요. 저어주시고 아침에 하신 다음에 5분 세안인데 손에 물을 묻힐 때 흐르는 물에 이렇게 되게 많이 묻히면 또 안 돼요. 한번 톡 털어주시고 나서 하셔야 되더라고요. 물기를 적당히 묻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러빙을 해주실 때 그냥 한번 쓱 하지 마시고요. 약간 굳기 전까지 러빙, 한 10번 정도 러빙 하고 나서 세안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크러빙 마스크는 뭐 간단히 얇게 바르고 15분 뒤에 스크러빙 하면서 헹궈준다. 이런 정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엔 수분이죠. 사장님들 혹시 나이트 크림 써보셨어요? 네. 그린라인에? 네. 5번 재생이라고 해서 벗겨내고 영양 공급을 해준다거든요. 나이트 크림 전 써보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되게 쫀쫀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조금 피부톤이 좀 밝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밤에 5번의 재생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크림이다. 30대 중후반부터는 무조건 그린라인으로 재구매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블루라인은 아니에요. 블루라인도 물론 나쁘진 않는데 재생 라인이 들어가야 유지가 된다. 5년 정도 젊어지는 스킨케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20대 피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자꾸 잡아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라인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재구매 그린라인이 좋겠어요? 블루라인 좋겠어요? 아이라인에? 그린라인 재구매가 낫겠죠. 그래 이뻐지고 같이 무병장수 해보자고요. 이대로 얼굴 계속 죽을 때까지 가진 않겠지만 지연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린라인이거든요. 재생라인이고 그거를 같이 그러니까 각질 제거도 해주지만 클렌징을 제대로 하시고 영양도 같이 한다. 그리고 마스크팩을 제대로 써본다. 이게 우리가 내가 전지현이 되진 않지만 정말 효과를 보면서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는 걸어다니는 광고가 될 수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잘 알리기죠. 미니 와우 파티라고 하는데 약간 이건 제품 전달식? 그쵸?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을 때 배고픈식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좀 잡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는 순서대로 세팅한다. 와우팩 커팅하실 때 사장님들 종이 확 뜯지 마시고요. 커터칼 정도는 내가 준비해서 좀 우아하게 뜯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정리할 때도 좀 모양도 괜찮고요. 정리해 주실 때는 기초 라인 따로 블루, 그 다음에 클렌징 라인 따로, 마스크 라인 따로, 바디 헤어 레일 따위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구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간혹가다 이렇게 파란색 이거 빼고요. 이걸 아예 그냥 절반을 나눠서 요건 기초야, 요건 욕실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바쁠 때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간 제품이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더 빨리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추천자가 제품 전달식이라고 하는 건 그분이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우리가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빠르게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제품을 안 쓰게 됩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한테 전달을 하다가 거절당해요? 에이씨 안 할까?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게 이 전달식을 빠르게 안 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해요. 오락가락 하죠. 아니 본인이 제품 쓰지도 않고 어떻게 좋다고 얘기하죠.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이 제품을 써보고 좋은지 알고 아 좋은 거 맞네 그리고 사업성도 괜찮네 했을 때 후원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일단 누구한테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본인이 써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너한테 한다고 하겠니? 라고 미리 알려주세요. 네가 제품 써보지 않고 누구한테 전달하면 그 사람이 너를 알아볼 거야. 너도 안 쓰는데 어떻게 쓰니? 그 사람이. 그러니 네가 먼저 쓰는 게 맞아라고 얘기해서 강력하게 패고 이 제품 전달식의 날짜를 빠르게 잡으세요. 강력하게 3일 이내예요. 아주 빠른 건 하루 이틀인데 적어도 3일 이내는 제품 전달식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필요한 거는 커터칼은 준비하시고 물티슈나 아니면 티슈 같은 것들, 타올 같은 것들 집에서 하는 거면은 그분한테 준비해달라고 미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하는 과정에 뭐 없어서 우왕좌왕 막 갔다 막 이렇게 좀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진행하는 팁은 게스트를 초대를 하시는 거 되게 좋은데 처음부터 게스트를 초대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죠. 어떻게 알려주냐면 백화점 명품인데 내가 반값에 샀어 구경와 이런 정도? 미리 어떻게 말을 하고 초대할지를 팁을 좀 주시는 게 좋아요. 그분이 초대할 때 모르거든요. 어떤 대상을 초대해야 돼요? 그냥 활발하고 제품에 관심이 있고 나한테 좀 관심 있고 꾸미는 거 좋아하고 이런 단순한 사람부터 초대를 하셔야 돼요. 막 네트워크를 하고 계시고 막 이런 어떤 경험이 있으 이런 분들은 올 때부터 색안경 끼고 오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 옆에서 막 고춧가루 뿌립니다. 이러면서 안 좋은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대상을 되게 단순하고 강아지 같은 사람들 있죠. 귀 얇고 되게 긍정적인 사람들을 초대하는 한 분만 한번 연습 삼아 해보시라고 알려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초대가 된다면 이제 제품에 대한 이 사회소금과 머드에 대한 유래를 좀 안내해 주시고 백화점 면세점 입점 사인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런 10년 유통을 했는데 한국에 입점한 브랜드임 알려주시고 이제 데모를 하게 되죠. 그걸 알려주고 데모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순서가 이게 맞더라고요. 데모한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반값에 살 수도 있는데 돈을 벌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소득의 기회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눈빛이 좀 반짝인다. 그러면 사업설명회까지 연결을 하신다. 그게 좋아요. 만약에 여기서 중요한 분이 초대가 되는 거라면 스폰서를 부를 수도 있겠죠. 그건 때에 따라서 중간 연결자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다음에 이제 제품 전달식은 그렇게 끝났고 잘 알리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맨날 갖고 다니는 거 제품 갖고 다니나요? 아니면은 그 A4지나 볼펜이나 아니면 사업설명 자료만 갖고 다니세요? 난 제품 늘 갖고 다닌다. 손 한 번만 들어보세요. 오, 되게 많으시네요. 제품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요, 시크릿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최고직급자도요, 버핑 굴러가고 계세요. 제품이 어떤지, 제품력이 어떤지를 얘기를 듣지 않으면 플랜 가지고는 사람을 땡길 수가 없어요. 이런 정도의 아이템이야? 이런 제품이었어? 라는 걸로 남자분들이 사인한 거 되게 많습니다. 제품력은 어떤데라는 남자분이 더 많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외로 제품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됩니다. 늘 데모해야 됩니다. 누굴 만날 때 미팅을 위해서 만나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데모해 주시라고요. 나는 광고하는 사람이잖아요. 생활 속 광고가 필요한데요. 늘 준비하시는 거죠. 와우파티 키트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분들 무조건 사세요. 인생 바꾸고 싶다면서요. 월 1,000만 원 연봉 1억자 되고 싶다면서요. 어떻게 9만 원에 그게 아깝다고 안 사시나요? 평생 한 번 사는 겁니다. 준비해야겠죠. 무조건 사시고요. 늘 갖고 다니세요. 들고 다니시면서 나는 아토피 전도사야. 돈을 못 벌고 있는 이들한테 나는 구제해주는 사람이야. 이러고 띠를 두르고 마음속에 띠를 두르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 이 와우파티 키트의 플러스 부재료는 물티슈, 건티슈, 화장솜 정도. 저는 가끔씩 이 화장솜에 토너를 묻혀서 이렇게 손으로 데모를 해주거든요. 일반적인 토너와 달라요. 조금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수분감이 엄청나요. 그래서 일반 토너와 이게 같이 갖고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반 토너 제가 SK2 피타라 에센스를 써봤는데 그건 화장솜에 아주 가득 묻혀놔야 내 얼굴에 그나마 스킨 했네? 이런 느낌이지. 근데 저희 제품은 한 3방울 정도만 떨어뜨려도 그 느낌이 이상이 수분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소중한 체험 제품 정도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먼지는 아시죠? 이거죠. 이거는 내 분신이라고 생각하시고 갖고 다니셔야 돼요. 분신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템이죠. 바디 3종 이걸 플러스 미네랄 소금 무조건 함께 갖고 다니시고요. 그린라인 세럼, 버핑 블러, 필링 젤, 머드팩 활용할 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파트너 브론즈신데요. 부산에 그렇게 갔는데 제가 데모하는 거를 이번에 제대로 본 거예요. 그분이. 근데 알고 보니까 데모를 잘못하고 계셨더라고요. 버핑 블럭을 썼는데 안 반짝거린대요. 제가 해줬는데 되게 반짝거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려드렸어요. 파란색 면을 오래 안 해요. 파란색 면을 너무 무시하고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1번이에요. 파란색. 가로로 지고요. 보통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10대가 아니라 20대가 아니라 30, 40대 이후 아니에요?
세로줄이 많거나 손톱 표면이 매끄럽지가 않죠. 그 매끄러운 걸 해결이 되어야 광이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간을 오래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이 안 나지. 이거는 파란색 면을 되게 오래 갈아보세요. 그리고 가는 건 이 하얀색 가루는 손으로 밀으면서 이렇게 밀면서 갈고 밀면서 갈아줘야 되는데 이거 계속 밀고 있는 거죠. 안 보이게. 하얀색 가루 밀어주고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싶었을 때 회색 면으로 넘어가면서 정리를 한번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흰색 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한번 오늘 댁에 가서 해보세요. 내가 그동안에 했던 습관과 지금 다시 내가 알았을 때의 습관이 어떻게 효과가 달라지는지. 파란색 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건 소모품이니까요. 좀 제발 사세요. 계속 그거 그냥 달아가지고 그냥 소리도 안 나는 거 그냥 거기서 계속 뜨거워지거든요. 이거 하다 보면 이거 뜨거워 상대방이 뭐야 씨 이거 안 되는 건데 상대방이 이 대본 하나에 마음이 뭐야 좋은 거라면서 우리 스폰서님 그랬다며요. 솔지를 막 따가워 죽겠는데 계속 문지르고 있으니까 마음이 에이 뭐야 이거 이랬다면서요. 예, 제품 대본을 제대로 하면 그분의 마음을 살 수가 있다. 그린라인 세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러죠. 발랐어요. 그 다음에 손으로 만져보라면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무슨 벌레 만지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손 바닥을 쥐어서 상대방 손 피세요 하고 이렇게 문질러 보도록 시켜주세요. 대부분 이러더라고. 이게 뭐야 이게 얼굴에도 이렇게 발라요? 기름 바르잖아요. 얼굴에 바르듯이 발라보시면 그 느낌을 아실 거라고. 그리고 한 10번 정도 이렇게 해보시고요. 휴지로 닦아내도록 시킵니다. 일반적인 크림하고 갖고 가서 비교해줘도 돼요. 왜 휴지에 안 남아나요? 피부 속에 싹 들어가서 휴지에 안 남아난다는 걸 보여주시고 휴지에 닦아도 그 느낌이 없어지지 않죠. 미네랄 작용은 피부 속에 들어가서 24시간 작용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가는 겁니다. 저희 제품 쓰시면. 오래 가는 걸 맨날 하니까 농축돼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피부결이. 바디 3종 아까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우리가 데모할 때 키트로 하잖아요. 피처럼 대야. 근데 대야에 물을 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을 따르죠. 너무 뜨겁지 않게 따뜻하지 않은 미온수가 좋더라고요. 따뜻하면 그 느낌이 별로예요. 따뜻하지 않은 미온수로 하시고요. 물을 따를 때 따르고 나서 이 비누칠을 좀 오래 하셔야 돼요, 사장님들. 비누칠의 관건이에요. 왜 피부의 보습이 수분이 없는 상태로 데몬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누가 안 먹으면 솔트가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누칠의 시간을 오래 쓴다. 하얀 거품이 올라올 때까지. 그 비누칠을 할 때 내 손에 먼저 비누칠을 해주시면 더 효과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내 손에 비누칠을 되어 있으면 같이 비누칠이 잘 되거든요. 해서 솔트를 얹어주시고요. 손을 밀착해서 내가 내 손이 때밀이 손이다 라고 수건이다 생각해서 싹 밀착해 주셔서 각질을 벗게 됩니다. 절대 빠른 속도로 하지 마세요. 아파요. 밀착해서 슉슉 밑으로 슉슉 이렇게 해주시면 각질이 되게 잘 나오죠. 하다가 오일이 막 뭉쳐 나오는 경우 있죠. 뭐야 이거 막 찐덕찐덕하게 기분 나빠 불쾌. 이때 알려주세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피부 속에 생활 속에 농축되었던 이런 피부에 모공을 막고 있는 광물성 기름들 세제나 아니면은 어떤 휘발유성 그런 광물성 기름들이 이게 밖으로 나오면서 오일과 섞여가지고 이게 솔트가 뭉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되게 기분 나쁘죠. 네가 많이 달고 살았구나. 광물성 기름들 많이 달고 살았구나. 뱉어내지는 거라고 얘기해주시고요. 이건 비누칠을 한번 하면 싹 없어집니다. 어떤 분은 집안에서 그거 욕실에서 전신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3일 동안 욕실에 있었어야 됐다면서 그런 분들 꽤 많아요. 이거는 피부 색깔과는 상관없더라고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필링젤 같은 경우에 데몬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손목에 하잖아요. 이렇게 하실 때 하나 둘 셋 세 면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세요. 피부톤을 하나 둘 세 면 1번 2번 3번 면이죠. 2번 면만 칠해주세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동글게를 하면 이게 비포에부터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1번은 안 하면 2번은 하면 3번은 안 하면 이런 이 가운데만 하얘진다고요. 이 방법은 뭘로 하냐면 손가락 3개를 붙여서 세워서 2번 면만 한 방향으로 한 20번 정도 이렇게 러빙 해주시면 그 부분만 하얘집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 딱 편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넓게 해버리면 둥글게 뭐가 다른데 뭐 해줬는데 뭐가 달라. 뭐 촉촉한 건 알겠어. 피부톤이 달라진다는 거 눈으로 확인시켜줘야죠.
그러니까 데모할 때도 이런 팁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사용하는 방법은 고마죽 가루가 각질이 아닙니다. 피부와 단백질 만났을 때 변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고마죽 가루가 각질을 빼내오는 거죠. 그 가루가 막 덕지덕지 불려있는 상태, 물티슈로 털어내고서 물 세안하는 거예요. 얼굴에 하실 때. 그리고 고마주가 시중에도 되게 많지만 일반 고마주는 벗겨내기만 하니까 되게 건조해지죠. 하면 할수록. 건조함을 유발하니까 자꾸 우리는 귀찮아서 필링 무서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제품은 알로에베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을 뱉어내면서 수분 공급이 되면서 각질을 벗겨내기 때문에 건조함을 유발하지 않고 필링이 된다. 예. 그래서 각질 제거가 재밌고 좋다. 수분이 공급되니까. 그리고 앰프 머드팩 말씀드린 것처럼 데몬하시고요. 자석으로 떼어낸다. 눈으로 확인시켜주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랩으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 식물성 오일이기 때문에 이 피부에만 남아놓는다. 휴지에는 기름이 안 묻어난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저는 그래서 티슈로만 해요. 벗겨낼 때 이런 데몬의 팁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 3로 사장님들이 궁금증, 제품 쓰시면서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Q&A를 제가 만들었는데 미네랄 성분에 대한 상식이에요. 피부 침투력이 워낙 강하고요. 미네랄 자체에는 말씀드렸듯이 되게 오래 남는 지속성이 되게 오래 간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중화작용을 하죠. 모기 물렸을 때 혹시 바디버터 발라보셨어요? 그리고 어떤 피부에 뭔가 종기가 났거나 했을 때 푸크림 발라보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 경험을 했어요. 너무 따갑고 간지러워서 진짜 저는 웬만하면 잘 참아요. 이 긁으면 긁을수록 피부가 기스가 나서 이 흉터가 오래 남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잘 참는데 진짜 도저히 못 참겠는 종기가 났는데 그 부분에 푸크림을 발랐는데 하나도 안 간지러운 거예요. 그것도 즉각적으로. 야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오히려 쏴하면서 아픔이 없으면서 시원하더라고요. 이 푸크림을요. 바디버터도 좋은데 푸크림을 활용하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푸크림. 온갖 먼 질환. 뭐 호랑이 연고도 아닌 게 이러면 안 되지만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니 우리가 써보고 그런 효능을 공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화작용을 해서 이 바디버터 같은 경우 저는 바로 이 가라앉는 걸 경험을 저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작용이 없다라는 것. 물에 이온화되어서 축적된 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부작용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부작용이 왜 있나요? 화학물질로 인해서 그 화학 성분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혹은 아니면 식물성 알레르기 정도.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 자체가 원래 없습니다. 그리고 보습력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미네랄 자체는 수분을 안 머금고 있는 거예요. 미네랄은 수분입니다. 그래서 보습력이 엄청 뛰어나죠. 기초 라인, 블루 라인만 써도 저희가 그래서 수분 공급이 되게 잘 되는 거예요. 한 달 이내에 만약에 피부 반응이 있다라면 기존 제품 쓰시던 거랑은 좀 병행하시는 게 좀 좋아요. 오히려 그걸 즐기시면서 더 빨리 좋아져야지 막 엄청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본인에 따라서예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참을 수 있다면 괜찮고요. 정말 극심할 정도로 이게 오래 간다라면 중단하시는 게 맞아요. 안 맞는 경우도 있다라니까요. 예. 근데 한 달 뒤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라면 신체의 불균형이다, 호르몬상의 문제다, 아니면 스트레스성 되게 많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머리가 막 뜨거워지면서 얼굴에 열나면서 막 얼굴에 막 올라오는 거. 그게 스트레스성이에요, 다. 그리고 얼굴에 반응이 확 올랐을 때의 대처법은 가급적 수분으로 진정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페이스 세럼이 1차적이고요. 2차로 할 게 이제 수분 크림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피부에 반응이 있는 경우는 그 설명을 해줄 때 이런 피부의 활성화를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만났을 때 어떤 성분과 만나면 그 성분이 극대화돼서 더 효과를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미네랄이 어떤 안 좋은 성분, 안 좋은 피부의 어떤 내적 염증과 만났을 때 더 극대화되는 그런 효과를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품력은 뛰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에 반해 안 좋은 염증이 더 많이 올라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미리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빠르게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서 같은 성분이라도 이왕 미네랄과 같이 들어가면 되게 즉각적인 효과를 보는 이유예요. 저희 제품 펩타이드 들어가 있죠. 다른 제품 펩타이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효과를 더 빨리 보죠. 그 이유는 똑같은 펩타이드지만 미네랄이 베이스로 깔려있기 때문에 더 빠른 즉각적인 효과를 보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앰프 머드팩에 뭐 옛날에 그런 얘기가 떠돌았지만 중금속의 배출 기능이 아니다. 활성산소라고 하죠. 항산화를 막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미네랄이.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에서 들어간 자기로 그 철분 파우더가 들어가 있는 그 머드팩이 플러스로는 노폐물을
마이너스로 흡착해내지만 플러스로는 이 미네랄 성분을 깊숙이 집어넣는다라고 해서 활성산소에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야 맞아요. 근데 그 말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영양은 집어넣고 노폐물은 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토피 피부에 바르는데 더 뒤집어졌다 이런 얘기 피부 반응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뭐 이유는 원인을 모를 병이 아토피이기 때문에 이유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미네랄에 대한 어떤 반응이 아토피가 더 확 올라올 수는 있다. 근데 어떤 맘들을 저희 파트너를 경험한 걸 보니까 그때 오히려 좀 더 발라줬을 때 확 일어나고 또 가라앉기도 하더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처법으로는 상처에 따라서 빨갛게 올라온 분들은 소금을 하면 되게 아파요. 그런 경우에는 바디버터로만 적응을 먼저 하신 후 꾸덕꾸덕해지는 딱쟁이가 졌을 때 솔트앤 오일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바디버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기를 아주 깨끗하게 닦아버린다. 그리고 여러 번 덧바르는 게 좋다. 샴푸 더 가렵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저도 한번 경험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없어요. 이 경우 왜 그러냐면 우리 샴푸에는요 세정력을 강하게 하는 세정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세정력이 강한 성분만 넣으면 머리가 다 빠져버린대요. 워낙 세정력이 강하니까. 그래서 코팅제를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일반 샴푸 린스에는 세정력과 코팅제가 같이 들어가는데 그 코팅제는 웬만하면 물에 헹궈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쌓이는 거죠. 두피든 아니면 머리카락이 남는 거 계속 남아요. 남는 것이 미네랄 샴푸로 인해서 이게 케어가 되는 거예요. 같이 탈락이 된다라는 거예요. 탈락이 되면서 껍데기처럼 나오겠죠? 두피에 붙어있던 것들. 그러면서 이게 지루성 어떤 각질처럼 나오는 거 형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초반에 있는 사람이 이거 쓰다가 나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 2달째 정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는 그런 현상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미리 해주시면 좋고요. 이 이후에 만약에 뭐 필드에서 경험을 한 이런 경우로 뭐 질문이 있다라면 저한테 뭐 직접 연락을 해주시거나 하시면 저희가 본사 제품 그쪽에 과장님한테 상담을 드려서 답변을 받는 쪽을 한번 해보도록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우리는 제품에 대한 체험을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체험 받은 그대로예요. 내가 좋은 것도 체험할 수 있지만 나쁜 것도 체험할 수 있겠죠. 이렇다더라 그 간접 경험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 그렇구나 그럼 나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 이렇게 좋아질 수도 있겠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요. 대상은 뭐가 필요하냐면 피부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피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누구나 가능하네. 좋은 제품 싸게 쓸 수 있는 건 누구나 가능하죠. 그럼 대상이 되게 많겠네요. 추가 소득을 원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비싼 걸 싸게 사는 건 누구나 가능하죠. 대상은요 누구나예요. 사장님 가리지 마세요. 그래서 핸드크림이나 간단하게 핸드백에 들고 다닐 수 있거나 아니면은 남자분들 서류 가방에 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은요 언제든지 필시 그냥 나의 분신처럼 갖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나자마자 손 내놔 발라주세요. 그냥 뭔데 있어 어때 이 느낌만 물어보세요. 그리고 호감을 샀을 때 제시하는 거예요. 그거를 만나는 사람마다 대모하고 다녀보세요. 하루에 3건 이상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가리지 말고 알리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일은 우리가 할 일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써! 계속 써! 그리고 알려줘. 이러면 소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장님들 함께 필드에서 많은 데모를 통해서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아침 일찍이 대전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열심히 강의해 주신 다이아몬드 정윤준 사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그리고 한 10분 정도 휴식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